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남북 관계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려놓기 위한 또 하나의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이 회담의 합의로 없앴던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또 대남 전단도 1,200만 장을 준비했고 남측의 중요 지역까지 날려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 최소 10곳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모두 확성기를 철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당시 남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흘 만인 5월 1일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보이기 위해 각각 40여 곳에 있던 확성기를 동시에 전격 철거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이 4.27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발짝 더 나아간 파괴 행보로 간다라는 측면이 강하고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되도록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죠. 확성기는 체제 선정과 심리전에 이용되며 과거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습니다. 대중가요와 뉴스가 울려 퍼지는 성능 뛰어난 남한의 확성기를 북한은 늘 문제 삼았고 지난 2015년엔 서부전선에서 확성기를 향해 포탄을 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확성기 재설치에 나선 만큼 우리 정부도 철거했던 시설 복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확성기 설치와 전단 살포에 나서면서 냉전 시대 심리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전단 1,200만 장과 풍선 3천여 개를 준비했다며 남한의 중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람이 맞는 날 대형 풍선에 전단을 담아 보내거나 NLL 인근까지 배를 타고 내려와 바다에 흘려보낼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살포를 위해 풍선에 드론이나 방향 조정 장치 등을 장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북 전단 날리듯이 그런 식으로 공기 주머니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드론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기구같이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행선처럼 할 수도 있는 거죠. 풍선은 속도가 느려 레이더 감지가 어렵습니다. 실제 2016년 북한이 보낸 전단이 풍선에 매달려 수원에서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드론이나 무인 비행기처럼 동력을 사용할 경우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지만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군 당국은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측의 한 탈북민 단체가 이번 주 목요일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도 관련 수사와 접경 지역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공원, 파주시 이장단과 상인연합회, 민통선 통일촌 주민회 등 13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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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일부 단체들이 날려보내는 대북전단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전단 살포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좀 더 나빠지면은 진짜 주민들 논밭에서 일도 못하게 할 지경이 될 것 같아요. 제발 전단 뿌리지 말고 조용히 좀 있으시라,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과거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경기도 파주의 통일전망대 앞 주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찰이 대북전단 기습 살포에 대비해 주차장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 탈북자 단체가 6.25 70주년인 오는 25일 전후로 바람만 맞으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이 파주와 연천 등 주요 접경 지역의 경비를 강화한 겁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단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40여 명 규모의 대북전단 수사팀을 구성했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호 큰샘 대표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소 가스통 20개를 찾아내 압수하고 어떤 단체가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관련 단체들의 자금 출처와 용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경기도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살포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경찰이 막든 말든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탈북단체를 보면 대체 저렇게까지 하는 진짜 의도가 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슨 돈으로 전단 살포를 반복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들을 돕는 후원자들 또 전단 살포라는 그들만의 사업 방식을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 인권연대의 후원 내역서입니다. 미국 인권단체 대표인 소르 헬버슨, 미국 북한 자유연합의 슈잔 솔티,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들과 의류업체인 남양 인터내셔널 등으로부터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받은 돈은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업체는 올해부터 후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입주를 신청하려고 탈북민 후원을 한 건데 다른 데 사용된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탈북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장님도 시작을 하죠. 삐라가 전달되는지까지는 몰랐고요. 700만 원을 전단을 날리는 데 썼다고 돼 있는데 징빙 자료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거를 내가 언론에 말해야 돼요. 그 법인단체 그런 이제 활동 내역을 그런 걸 말할 수 없고. 쌀 페트병을 보내는 또 다른 탈북단체 큰샘은 누구한테 얼마나 받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교육지원 사업에 써달라며 큰샘에 5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말 교육사업에 쓴 건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아직 저는 올린 일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그쪽에서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올리는 거지. 나인데 뭐 지금도 탈북 단체들이 뭐 혁명 뭐 민간 단체들이 뭐 그런 게 많으니까. 탈북민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들이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유용하고 만장일치로 그 박상학 씨를 퇴출시켰거든요. 풍선 한 개 가격이 12만 원이에요. 부풀려하고 나면 자기 먹을 목숨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통일부는 이들 법인 자금의 개별 사용 내역을 일일이 감독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공식적인 기부금 모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법인을 통해서라도 후원금을 받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